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어제는 라이브 방송 이게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 제 강의를 예전부터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현재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하고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들하고는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강의에 항상 설명을 했긴 했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특히 유아 시기 만 60개월 이전에 문자 학습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줬어요. 문자 학습을 일찍 하면은 아이들의 뇌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후천적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책을 읽혀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 책은 읽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지식이 필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만 60개월 이하 아이들 책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 글씨를 찍어주면서 읽어주시면 안 돼요. 글씨를 찍어주면서 읽어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스크린샷 같은 거 찍는 이런 기능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글씨를 찍어주면서 읽게 됐을 때 그 글씨를 다 외우게 돼요. 그러면서 한 1, 2년 이후에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게 되고 문자 학습에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을 가지면은 부모님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후속 교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나쁜 점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찍어주시면서 읽어주시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읽어주실 때 많은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글씨를 읽을 때 그 글씨를 그대로 읽지 마시고 읽을 그 책을 미리 한번 싹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랑 책을 같이 읽을 때 밑에 보면은 동물 그림 또 여러 개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이용해서 많은 리액션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전부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몸동작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을 책을 읽어주시는 게 아이한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책을 읽어주라는 게 글씨를 읽어주라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대한 감정 또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라는 내용이지 그 글씨를 그대로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사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목소리 톤도 바꿔가면서 또 솔톤으로 아이들을 재미있게 끌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것이 아이들 정서교육에도 더 좋고 책도 잘 보시고 아이들 정서교육에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 책은 빼두셔야 돼요. 아이 나이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책도 있고 좋은 책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책이 있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 온 책들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맞는 정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정서의 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확인하셔서 지금 우리 아이 나이대에 이 책이 별로 좋지가 않다. 또 약간의 범죄에 관련된 것들을 우아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그런 책들은 빼고 아이들한테 정서에 맞는 이 책을 선정해서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세 번째, 책을 사실 때 전집으로 사시면 안 돼요. 아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만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책만 뽑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책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은 몇 권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집으로 사지 마시고 매주 오는 책들을 받아서 아이한테 보여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린 유아 시기에 굳이 학습지를 하고 싶으시면은 한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 60개월 이전에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 하지 마시고 동화책만 아이를 위해서 구입을 해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런 선생님들을 불러서 학습지 2군데 정도에서 일주일에 2권 정도 받아주신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학습지에서 받는 이 책이 약 7,000원?
에서 한 10,000원 정도 해요, 원가가. 그러면은 4권이면은 벌써 40,000원이에요. 뭐 35,000원에서 40,000원 정도 하겠죠. 근데 학습지에서 보통 동화책이 30,000원에서 35,000원 정도 해요. 선생님까지 오고. 그러면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건 하지 마시고 그 정도 하고, 혹시 아이들 두뇌 개발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그 학습지에 있으면은 딱 그거까지만 2과목 정도만 해주시면 좋아요. 그 이상 뭐 아이가 뭐 책을 좀 읽을 줄 아네요, 뭐 한글을 해야 되겠네요, 막 이런 거는 다 상술이니까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학습지 선생님들이 저 많이 싫어할 것 같긴 하지만은 저는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60개월 이하 아이들이 만약에 글씨를 읽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들을 글씨를 읽었을 때 많은 후유증,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들 문자 학습을 시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 지켜주시면 아이들 문자 학습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만 60개월 이전에는 아이 혼자 책을 읽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맨 처음에 책을 읽더라도 글씨를 읽는 거지 글씨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져요. 그러면서 책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아이가 그거를 계속 읽고 흥미를 갖게 된다면은 아이는 밖에 나가질 않아요. 앉아서 책만 읽어요. 책 읽는 게 더 좋아요. 왜? 부모는 바빠. 엄마 앞으로 읽어달래도 안 읽어줘. 아빠도 안 읽어줘.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밖에 나가는 것보다 앉아서 혼자 책을 읽게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 책을 읽게 해두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심심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책을 한번 읽어서 맛본 아이들은 심심하면 책을 꺼내서 읽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교구나 또 만들기, 그리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아이인데, 또 이런 체험학습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아이들인데, 책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뇌 활동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래서 아이를 심심하게 두지 마시고, 아이가 만약에 심심했을 때 책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든 만들기를 하든 그리기를 하든 부모님이 꼭 동참을 해주셔서 같이 아이랑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고 협동심 이런 것에서 좋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아이가 글씨를 읽은 이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은, 야, 가서 책이나 읽어. 이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 혼자 책을 절대 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 가서 책이나 읽어, 할 거 없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이의 우뇌 활동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 60개월 이전의 아이들한테 아이가 문자 학습이 가능하게 됐을 때 혼자 책을 읽게 하거나 가서 책이나 읽어, 이런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바쁘다고 너 가서 책이나 읽어, 가서 공부 좀 해, 이런 거를 학교 가기 전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했을 때 꼭 옆에서 부모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가능하다면은 만 60개월 이전에 아이들 문자 학습을 시키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번째, 만 60개월 이전까지는 절대로 선행 및 문자 학습 금지예요. 이 문자 학습이나 선행 또 제2외국어를 한다고 이렇게 좌뇌 학습을 많이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밖에서 어울리는 이런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성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이런 지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Q는 이 학습 지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중 지능이라고, 학습 지능 중에 언어 지능, 수리 지능, 또 자연 친화 지능, 사회 지능 등등 약 8개의 다중 지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이 학습 지능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 지능만 생각을 하고 선행 및 또 제2외국어 가르친다고 아이들 밖에서 못 어울리게 하고 계속 문자 학습 및 영어 교육을 너무 강제로 시키다 보면은, 아이는 만약에 그게 재밌다 보면은 그걸 할 수 있겠지만은 밖에서 나가서 노는 이런 사회 친화 지능보다는 안에서만 놀게 되므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살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60개월 이전에는 각별하게 아이를 위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성인이 됐을 때 아이가 망가질 수도 있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적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유아시기 언어 능력이 많이 활성화가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아이들마다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뭐 만들기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음악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저같이 이제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제 분석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정보 습득력이 뛰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여요. 저도 27 넘어서 알았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계산을 잘한다든지 또 언어 능력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에든 잔에든 한쪽 뇌가 비약적으로 발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우연치 않게 언어 지능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말도 빨리 떼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해요. 이런 아이들이 한글도 일찍 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생기면은 부모님들이 보통 욕심에 이제 선행 학습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학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언어 지능이 많이 뛰어나서 문자 학습을 만 60개월 이전에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아이들은 중심적으로 사회성 교육에 힘써 주셔야 되고 또 경험 학습에 힘써 주셔야 돼요. 이런 사회성 교육과 경험 학습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매일 그냥 집에 앉아서 책만 봐요. 공부만 해요. 이런 아이를 원하시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학교 가서 공부를 더 잘하고 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돼요. 이런 아이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그러면은 20살이 넘어서 이 아이는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운해가 많이 발달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성도 떨어지지 또 뭐 그렇다고 그닥 잘하는 건 없지, 할 줄 아는 건 공부뿐인데 내가 원하는 데 못 갔지, 원하는 과를 못 갔지, 또 거기다가 우연치 않게 내가 원하는 대학도 떨어져, 재수해,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부모가 어린 유아 시기 때 욕심에 그런 경쟁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성인이 돼서 성공한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또 성공을 했더라도 이 아이들은 어디에요? 취업 전선에 또 뛰어들어야 돼요. 경쟁의 경쟁 사회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어린 유아 시기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수도 있어요. 너는 커서 무조건 의사가 돼야 돼. 무조건 변호사가 돼야 돼. 우리 집안은 다 의사 집안이야. 넌 무조건 의사가 돼야 돼. 또 옆집 아이는 공부도 잘해. 전교 1등이야. 그러니까 너도 1등을 해야 돼. 그냥 욕심이에요. 이런 욕심에 우리 아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도 부모의 욕심에 공부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없애고자 최소 만 60개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상가하고 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거 위주로 아이들의 이런 재능을 살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자녀도 같이 성장을 하게 돼요. 강제로 자녀를 성장하게 하는 것보다는 운해가 성장하면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또 언어 능력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말빨이 좋기 때문에 또래의 친구들이 낮아 보여요. 그래서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의 친구들이 적어요. 그리고 다 밑으로 보여요. 그리고 언니나 뭐 형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내 반 클래스의 친구들이 적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 능력이 많이 활성화가 된 아이들은 그냥 그 정도로만 60개월까지는 만족을 시키고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거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 이런 아이들 욕심에 더 많이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이 아이는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친구가 없이 외톨이로 살 수가 있어요. 요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겠지만은 이것도 고 집단,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일정 특정 부분의 집단들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좀 우물안 개구리로 살 수가 있어요. 자, 또
사회화 교육에 굉장히 힘들고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쫓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말빨이 좋다는 것은 부모의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너 이거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엄마도 안 했으면서 아빠도 안 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시켜? 저 아저씨도 안 하는데 저 옆집 사람도 안 하는데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시킬 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아이가 문자 학습으로 인해 우뇌를 버리고 자뇌로만 많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어머님 판박이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잘못된 행동을 하든 잘된 행동을 하든 그거에 판단력 없이 무조건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 딱 보면은 어머니랑 똑같아요. 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행동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머님이 행동을 조금이라도 잘 하셔야 되고, 아이 보는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 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교구 등 체험학습에 힘써 주시고 방문 선생님을 너무 믿지 말으셔야 돼요. 아이의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방문 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의 거울은 부모예요.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쫓아야해요. 특히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 아이가 그대로 쫓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어머니 행동, 행실 똑바로 해주시는 게 아이의 정서 발달, 그 다음에 행동거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아이 보는 앞에서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뭐 신호등이 깜빡깜빡 꺼지고 있는데 막 뛰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주위 어른들도 마찬가지, 주변에 아이가 있으면은 최소한 주법 정시 정도 법 이런 것들을 어기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이런 교구들을 이용한 것들은 오히려 뭐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의 이 소근육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들기에 대한 또 우뇌 학습에도 좋아요. 이 소근육은 자뇌에 해당하는 건데 소근육은 필요해요. 왜? 나중에 글씨 쓸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세밀한 거 만지는 이런 정밀 작업에 대한 이 자뇌 학습의 기본 베이스 바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근육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교구들을 가지고 노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교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몬테소리든 뭐 가베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면은 이런 교구들을 직접 사셔서 부모님하고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 정 안 되면은 선생님을 한번 부르셔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하는 거를 다가 그런 거를 보고 따라해 주시는 것도 나중에 좋아요. 너무 비싸니까 나중에 교구를 사서 아이랑 같이 해보고, 아이가 하는 걸 옆에서 보시다 보면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기를 좋아하는지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만들기 중에서도 어떤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아이랑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와 비슷한 교구나 아니면 그거에 비슷한 레벨업 되어 있는 것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으셔서 또 주문을 해서 아이랑 같이 놀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집에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랑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아이가 집에 있는데 또 귀찮다고 내두시고 뭐 TV를 본다든지 뭐 개인 할 거 하든지, 또 집에 아이들이 맨날 있으니까 이제 한두 번은 해주는데 나중에 귀찮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정 귀찮으시다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이제 개인 일 보시다가 이제 마무리 정도 돼서 한번 오셔서 아이랑 같이 이제 만들면서 같이 생각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좀 길어졌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문자 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게 이런 후유증이나 잘못된 교육 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는 그 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책을 읽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두 아이가 만약에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만약에 라고 생각을 해서 한두 명의 아이들이라도 망가질 확률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그걸 다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속 설명은 또 나중에 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또 다른 유튜브에서는 뭐 36개월 이전에 한글 떼기, 뭐 60개월 이전에 한글 떼기, 막 이렇게 해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상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망가지든 뭐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책만 팔면 되는 거고, 또 아니면 학습지 이런 것들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가 망가지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목적 아이를 한글 띄게 했으니까 그 이유는 부모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술보다는 앞으로 아이가 한글을 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까지 다 세워 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한글을 못 뗐을 때 1학년, 2학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 놓으시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용이 또 길어졌는데 뭐 보실 분은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녁에 또 라이브 방송 한번 테스트를 하고요. 이번 거는 자막 이미 다 보셨을 테니까는 또 자막 없이 또 하긴 할 거예요.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저녁 테스트를 해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공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